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이 카메라 센서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 CMOS 센서나 테슬라가 사용하는 자율주행에 쓰려고 하는 이 칩 설계를 통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이게 옵티마이제이션과 그 목표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요, 테슬라의 카메라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에는 이렇게 많은 모델 S부터 모델 3까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카메라부터 레이더 센서까지, 물론 연식에 따라서 이게 좀 부품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죠. 그렇지만 현재 이 테슬라 차량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라이다를 쓰진 않죠. 그리고 카메라에 완전히 의존하는 모습인데요, 이 카메라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란 게 이 전방에 모두 바라보는 이 세 가지 카메라 다 이 CMOS 센서가 고작 한 12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질 기준으로 하면 뭐 한 HD 정도 되겠네요. 한 1280 곱하기 960이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죠. 요즘 4K를 이야기하는 현 상황에서 테슬라의 카메라 성능은, 그 레졸루션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낮죠. 근데 이게 과연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 레졸루션이 정말 충분하냐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제가 여러 포럼을 찾아보니까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이 이상 화소수가 올라가 봐야 뭐 좀 더 이제 분해능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딱 그만큼의 이제 화소수를 계산해서 정말 그 옵티마이즈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러나 이 화소는 이 정도에 묶어놨지만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이 픽셀 사이즈입니다. 픽셀 사이즈가 한 3마이크론, 거의 4마이크론에 육박하거든요. 4마이크로미터에. 그러면 이게 왜 영향이 있냐면은, 저 픽셀 사이즈가 센서티비티에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잘 봐야 되죠. 자율주행 차들은 뭐 밤에는 뭐 눈 감고 다닐 거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픽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어느 정도 밤에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이렇게 낮을지언정 밤에도 볼 정도는 다 해놓은 겁니다. 딱 그 정도에 맞춰서. 참고로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최신 이제 곧 나올,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이거를 미리 받은,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이제 협찬이죠. 받으신 분들이, 미국 유튜버들이 이 프로 맥스로 찍은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휴대폰에, 이런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이 정도까지 올지, 과연 DSLR을 물론 넘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스마트폰의 화질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테스트 영상들을 보니까 깜짝, 비디오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런 게 나오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 픽셀 사이즈가 보면 1.7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47% larger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폰이 전에 쓰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 키우고 나서 굉장히 지금 고감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 물론 이 센서가 좋다기보다 애플 경우는 워낙에 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ISP 프로세서가 워낙 좋아서 이제 좋은 화질을 뽑아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7이라는 거. 근데 테슬라의 픽셀 사이즈는 거의 4마이크론이라는 거죠. 더 큽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풀프레임 카메라가 지금 소니 알파 A7 III가 대략 한 6마이크로 근처니까요. 이건 풀프레임, 완전 전문가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촛불 한 개만 켜도 굉장히 이제 고감도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거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더 픽셀 사이즈가 크다는 겁니다. 그냥 딱 맞춰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여기 비교해 놓은 이 시스템 플러스에서 최근 이제 2020년 컨설팅 자료로 이런 PPT를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다 설계를 해서 쓰거든요. 지금 BMW에 이런, 지금 메모리는 마이크론, 그리고 칩 SoC 프로세서는 모빌아이에서 갖고 오고, 인피니온 걸 쓰고, 결국 이제 GFZ, 이런 다 복합된 거의 가격은 현재 BMW X5에 들어가는 거는 약 한 165불인데, 지금 테슬라의 트리플 이 카메라의 커스트는 65불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원가 절감에 있어서는 정말
뚜렷한 이 회사의 성격이 이런 데서도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테슬라의 컴퓨테이션 지금 하드웨어 3.0로 오면서 성능은 더 늘었지만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테슬라를 거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스페시픽 SoC 시스템 온 칩을 지금 설계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제 추후 원가 절감 및 정말 뚜렷한 그 자율주행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집요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칩을 설계하는 게 있어서 스탠다드 SoC가 있고 ASIC 방식이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 SoC는 뭐냐면 이렇게 인텔, 엔비디아, 그러니까 좀 거대 기업에 좀 이제 이미 스탠다드 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온 걸 모아서 어떤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당연히 플렉시블하고 좀 더 제너럴 퍼포스에 맞춰져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제너럴한 부품들을 모아서 썼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테고 성능이 그만큼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식이 더 맞습니다. 당연히 범용적이지 않지만 한 가지 용도만을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시키면서 그 목적에 부합해서는 최고의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테슬라가 이미 이런 설계나 이런 걸 위해서 상당량의 투자를 했고 그것이 내년쯤이면은 이제 ROI가 이퀄 되는 똑같이 이제 맞는 포인트에 온다라는 거죠. 이로써 이제 후발주자들을 완벽히 따돌린다는 거죠. 지금 후발주자들은 혹은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결국 부품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까 카메라 사연도 그렇고 이런 자율주행에 쓰여야 될 칩조차도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테슬라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가격이면 가격.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상당량을 투자를 해서 이걸 ASIC로 완전히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참고로 반도체 이런 칩 설계에 있어서 스탠다드 SoC랑 ASIC랑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FPGA라고. 이건 두 개 다 완전히 어떤 용도를 위해서 이제 실리콘에다 다 박아놓은 거라면은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 나중에 제가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테슬라는 굉장히 앞서 있고 옵티마이즈 되어 있고 진짜 목표 집요하게 딱딱 모든 걸 이제 설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테슬라와 같이 칩도 설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진짜 목표가 딱 한 가지로 정해지면 가격이면 가격, 퍼포먼스를 다 따라잡으려면 결국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칩 관련해서 이제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물론 이제 한국에는 이건 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긴 하지만요. 이 테슬라가 옛날 이제 모델 S나 X에 이제 옛날 eMMC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자체. 그래서 이 워런티가 끝났더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얼어버린다든지 터치가 느리게 돼서 작동을 잘 안 하는 모델에 대해서 미리 만약 돈 주고 고치셨으면 테슬라가 그걸 리엠버스먼트 이제 보상을 해주고 아니신 분들은 이걸 다 이제 업그레이드나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제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여기에 그 유명한 NHTSA가 이걸 잘 이제 모니터링해서 테슬라를 결국 압박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게 만든 거죠. 대략 가격은 한 2,000불에서 2,500불로 예상되는데 이제 테슬라가 다 그걸 다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듯 NHTSA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도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냐면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이제 베타 테스트라든지 기존에 이제 널려있던 플릿에서 얻어온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계속 모델이 이제 진화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까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부터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차 내에 칩도 자체적으로 다 설계해서 완벽히 플릿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완전히 이게 일원화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반도체 수직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로 얻어진 데이터를
차에서 돌려서 다 얻어서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트레이닝해서 다시 이제 학습된 모델을 다시 자기의 차들한테 뿌리고 또 카메라가 또 없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풀셋을 만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알아서 이제 돌아가서 계속 학습해서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어떤 하나의 자체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꾸미고 있고, 지금 그게 1년이면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이면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기업 아닙니까? 기존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수준까지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죠. 테슬라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부터 해서 도대체 손을 안 대는 데가 없는, 거기다 화학도 하죠. 배터리. 심지어 이제 광물 밑바닥부터 캐니 테슬라 하나만 쫓아다가는 정말 거의 전 분야를 이제 아우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무시무시한 기업입니다. 이런 정말 어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말 거의 손대는 모든 사업을 그냥 밑바닥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먹으려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다 보니까 정말로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